10월 10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9% 상승한 2599.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5% 하락한 775.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티웨이홀딩스, MSC, 대명소노시즌, 예림당, 하이소닉, 아렌투테크놀로지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경영권 분쟁 섹터입니다. LS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달도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항공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을 잊고 상승한 가운데 티웨이 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은 적극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를 2.6%까지 좁혔다고 전해졌는데요. 소노그룹은 JKL 파트너스로부터 웃돈을 주고 지분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에 올랐으며 지난 8월 초에는 W밸류업으로부터 티웨이 항공의 지분 14%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 매수를 통한 추가 지분 매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소노그룹은 내년 3월에 열릴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영풍정밀은 전일 대비 7.5% 하락한 31,250원으로 마감했으며 최근 공개 매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약세를 이어오던 영풍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참고로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1.68% 상승한 78만 9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경영권 분쟁에 얽혀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리튬 2차전지 섹터입니다. 호주의 최대 광산기업인 리오틴토가 리튬 광산기업인 아르카듐을 67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나로는 9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 같은 리오틴토의 아카디움 인수는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리튬 가격이 폭락하자 리튬 가격이 회복되기 전에 시장 선점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어젯밤 미국장에서 아카디움의 주가는 30%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국내 리튬 기업들에게도 훈풍으로 작용되면서 리튬 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근 호재가 있었던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트럼프가 격전지인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체크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하이소닉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3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동반되며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아렌투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세라믹 파우더가 국제공인 자동차 품질 경영 시스템인 IATF 16949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한빌레이저는 최근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국내 출시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펩트론이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노엔텍은 위고비를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신규 위탁 개발 생산 파트너인 서머피셔의 소모품을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기존 위탁 개발 생산 파트너였던 캐털란트의 생산 시설 문제로 인해 새로운 생산 파트너로 서머피셔를 선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라파스는 제약과 한방, 화장품 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크라시에홀딩스에서 신제품을 론칭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제품 이름은 아이백 니들샷으로 미간과 눈가 주름을 개선해주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하네요. 다음은 4번 히토류 섹터입니다. 사실상 히토류를 독점 중인 중국이 이번 달 들어 히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히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같은 히토류 가격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티플렉스와 성한 머티리얼스를 비롯한 이지, 유니온 등의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MSC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틀 전 최종회가 공개된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가 글로벌 비영어 TV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에 등극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흑백요리사와 편의점이 협업해서 내놓은 상품도 곧바로 품절되고 있으며 출연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이 쇄도하는 등 침체됐던 외식업체의 활기가 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MSC를 비롯한 교촌 FNC, 농심, 우양 등의 식료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보락은 대화제약이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리포락셀의 위암 치료에 대한 시판화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힌 가운데 보락이 리포락셀의 원료 물질인 파클리탁셀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리포락셀은 2017년 9월 중국 RMX 바이오파마에 332억 원의 기술 이전 수수료와 별도의 판매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코엘패션과 포니링크, KTN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전립선암 위험 평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의료 AI 솔루션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넷이 상승했습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기관망을 설치하여 최대 4조 6천억 원의 누적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 우리넷이 KT의 메트로급 패킷광 전달망 장비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넷은 최근 국내 최초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인 QENC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VT를 비롯한 화장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음에 따라 연초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교보증권은 K뷰티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우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VT를 비롯한 화장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다음으로 CXI는 이틀 전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CXI는 원가율 감소와 기타 수익 창출을 통해 이 같은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웅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상승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는 6년 연속으로 국제표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영시스템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자 개발된 국제 인증이라고 하네요. 한편 대웅제약의 자회사이자 한올바이오파마의 최대 주주인 대웅제약이 식약처로부터 유방암 치료제인 인넨스정의 제네릭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이들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이번 허가를 통해 대웅제약은 향후 9개월간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얻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한국투자증권과 다울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동반되면서 대웅과 대웅제약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강세를 보였네요. 한편 한울반도체가 오늘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MLCC 테마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필리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의미하며 주로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데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최근 MLCC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한울반도체의 인수합병 기대감도 지속 부각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윙이푸드는 나스닥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횡보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화요일 장마감 후 나스닥 상장 예정일이 10월 18일에서 17일로 하루 당겨졌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윙이푸드는 지난 3월 주식 예탁증서 발행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스닥 상장을 통해 136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파두는 최근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 30억 규모의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 밖에도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동반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파두의 최근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